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국방안보포럼 문근식 대외협력국장과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디지와 영공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한 게 맞는 거죠? 오늘 뭐 진행자분들까지 더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영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 영토가 있고 영토 외 바깥으로는 영해가 있어요. 네. 영해는 바다인데 거기는 통상 영해는 12L이 그래. 12L이 우리 12L 이. 22km 정도 됩니다. 네. 거기까지를 그어가지고 그 선에서 수직으로 쭉 올려서 그걸 영공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면 침범이라는 얘기를 써요. 근데 캐디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외국 군용 항공기 식별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만드는 건 자의적인 거예요. 각 국가마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0여 개국 정도가 있는데 러시아가 제일 잘 어긴다고 그래요. 잘 어깁니까? 잘 어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러시아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중국이 많이 캐디지를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무단 진입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항공에 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죠. 저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건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 두 나라가 함께 이렇게 같은 시각에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도는 조금 전에 뭐 여러 기자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중국이. 그다음에 특히 태평양 패권을 놓고 지금 막 다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태평양 사령관 그랬거든요, 미국에. 근데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해가지고 요즘 태평양 쪽에 호주, 일본, 그다음에 때로는 영국, 프랑스까지 불러가지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답답하죠. 그래서 또 내심은 화도 나고. 그래서 중국은 태평양을 계속 나오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다른 훈련은 몇 번 봤는데 항공기가 이 동해 쪽에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훈련한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연합훈련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제 미국이 지역을 나눠서 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사령부의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확장하고 이제 인도까지 협력해가지고. 그러면 중국이 내려갈 길을 갖다 완전히 차단하는. 포위하는 형국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우리 공군기가 이제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비행기를 쐈다는 것은 아니겠죠. 뭐 그 앞에 이제 널찍하게 앞을 보고 미리 이제 쐈겠지만요. 절차상 대응을 잘 했다고 봐요. 원래 들어오면은 그 비상통신망을 위해서 물러나라. 잘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응답을 안 했거든요. 응답 안 하면 차단 기동을 하면서 이제 경고 사격을 하거든요. 이번에 360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뭐 물론 교전을 예상하고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방공 식별구도 잘 어기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가면 몇 시간씩 어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문화 비슷한데 그것을 안보의 영역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무관들 대사들 불러다가 앞으로 이런 건 우리는 절대로 표준으로 대응하겠다. 계속 영공 침범 이거는 쏠 수밖에 없다. 전적인 건 너희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뭐 6.25 전쟁 끝나고 그동안 우리가 요침을 안 받았던 건 사실 한미 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는 잘 지내면서 우리도 국력을 키워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캐디지 만들어 놓고 방공 식별구역 뭐 계속 감시를 해도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가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좀 묘합니다.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제 삼각동맹이 뭔가 조금 좀 애매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북한이 미국을 직접 만나려고 하고 또 우리하고 일본은 또 무역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먹은 갈등이 계속 되고 있죠. 있고. 근데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조를 해왔죠 그동안. 특히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정보 공유 체계를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미국이 그걸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다 뭐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과거부터 그 감정, 그거는 정말 민족 감정 계속 그 평행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형국인데 이 정도 갔으면은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함으로써 양국 감정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한 발자국씩 물러나가지고 다시 냉철히 보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러시아가 또 활동을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마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한일 갈등, 정치인들이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피해보는 국민들이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냉철하게 한 번씩 보고 특히 이제 우리 배상 판결 문제로 굉장히 확전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피해 입은 우리 국민들을 정부에서 많이 어루만져주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예. 과거에는 우리가 못했잖아요. 우리 사실 일본부터 당한 거 우리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우리도 이제 경제 10위권에 다다른 나라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면서 이런 감정 가지고 결국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이 싫어해요. 미국은 한일 관계 좋기를 항상 바라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조정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네. 민간 교류도 계속 활성화 시켜가지고 학자, 뭐 종교인 이런 예. 사람들이 계속 민간 교류를 해야 됩니다. 한일 예. 관계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좀 수술해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지 우리가 우리끼리 인적끼리 싸우면 다른 사람이 저 어부지를 쳐서는 당하는 글쎄 거거든요. 말이죠. 다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 비슷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뭔가 균열이 좀 있어 보이면 지켜보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오히려 한국과 일본, 미국이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할 이유가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왜 있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회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이제 강화되고 협력이 강화되면은 우리가 또 다시 뭉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과연 한일 관계 이렇게 팽행선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치킨 게임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미일이 다시 공조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드는데 정치인들보다도 민간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계속 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예. 자,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강력하잖아요. 지금 사실 무력 전쟁은 아니더라도 경제 전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균열이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뭐 한반도 이런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터질 수 있다. 새우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10위권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데는 군사력이 아주 막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뭐 말 잘하면은 뭐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그래서 정치인 플러스 민간인, 학자 이런 지식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관계도 회복하고 예.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